누가 가야 되는지 당연히 상황마다 다르지. 보통 이제 탑이나 보통 탑은 계속 가고 미드나 원딜은 챔프 따라 다른데 또 이거 또 서포터 새끼들 또 보면서 그럼 사이드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네? 그게 아니야. 원딜이 사이드 가야 되면 네가 파밍 루트를 뚫어줘야 돼. 원딜은 사이드 가고 싶어 하는데 파밍 루트를 안 뚫어주는 서포터가 정말 게임 터트리는 1등 공신이에요. 특히 분리할 때. 그니까 분리하면 서포터가 뭐 하려고 해. 아니 애초에 분리하다는 것 자체가 상대가 시야 장악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잘릴 확률이 낮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건데 그걸 굳이 어떻게든 불리한 상황에서 잘라보겠다고 이상한 곳에 제어와드 받고 이렇게 막 가만히 서 있는데 그러면은 원딜 파밍 루트는 누가 뚫어줘. 그래서 이것도 예전 얘기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옛날에 이제 젠지가 롤드컵을 우승한 해, 그러니까 아직 우승은 안 했는데 아직 우승은 안 해서 이제 별로 그렇게 엄청 고평가를 안 받고 그냥 솔랭에서 듀오를 돌리던 시절이 있어요. 룰러랑 코어 장자. 그때 이제 내가 이거 스퀘드였나? 1등 달리기 하던 시절이었는데 나는 1등 달리기 하던 시절이라 점수가 엄청 높아서 얘네 듀오를 계속 적으로 만났단 말이야? 그럼 너무 역겨운 거야. 왜냐면은 이게 그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그 원딜 파밍 루트를 계속 확보를 해줘요. 그니까 미드 탑 정글에서 이미 이겨놔도 이게 뭐 하려고 안 하고 그냥 불리한 상황에서 파밍은 그래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사이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이드는 밀어야 되기 때문에 서포터랑 정글이 같이 붙어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최소 여기 라인까지는 밀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런 거를 딱딱 하고 가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계속 게임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게임이 유지가 되다가 결국 룰러 템 뜨면은 그냥 역전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 그때 이제 예전에 내가 말한 아까 내가 말한 그 룰러가 그 삼성 우승하던 애 그 팀의 색깔을 결정하던 그 사람이라고 내가 말한 것도 뭐냐면 이게 원딜에도 약간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딜이 이거 종류라고 칭하기 좀 뭐한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잘하는 원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골드가 앞서가지 않아도 넣을 수 있는 최고의 딜을 알아서 잘 찾아서 넣어. 룰러가 이때는 당연히 이거의 정점인 거고 그때 롤드컵 우승하던 애는 나는 지금도 룰러가 거의 이거 최고봉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뭐 아니 그니까 여기에서 제외되는 원딜이 있는데 뒤지면서 딜러는 원딜은 여기서 제외야. 뒤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하고 안 뒤져야 이 원딜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근데 룰러가 이 능력이 제일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물론 솔랭 기준으로 말하는 거지만 그리고 사실 대회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게 원딜한테 이 능력이잖아. 왜냐면 대회는 솔직히 솔랭처럼 안 터지잖아요. 솔랭은 진짜 바텀 개 터지는데 아니면 이제 솔랭에서 또 파괴적인 게 뭐냐면은 아이템 골드 격차를 벌려놓고 그 아이템 차이를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 폭발적으로 굴리는 거. 그쵸, 요게 데프트예요. 이거의 정점에 있는 게 데프트예요. 데프트한테 바텀 터지면 진짜 답도 없어 씨발. 그냥
그냥 사형 선고를 기다린 채로 미드에서 포탑 지키고 있는 거야. 데프트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똥을 싸도 얘가 혼자 바텀 터트려 놓으면은 진짜 그냥 내가 똥 싼 거 상관없이 이겨주는. 근데 룰러는 이제 내가 똥만 안 싸면 그냥 승리가 보장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테디도 내가 볼 때는 약간 근데 이과의 원딜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과 원딜들이 진짜로 약간 대회에서 말 그대로 팀원이 플레이를 천천히 하게 해주는 근본? 그러니까 리듬을 주는? 솔직히 진짜 내가 아까 킬 가치에 대해서 말한 것도 왜 원딜을 킬 가치를 고평가냐면 결국 원딜이 템이 먼저 나오면은 4코어 원딜 대 3코어 원딜 이런 거 할 때 4코어 원딜 쪽이 한타하기가 압도적으로 쉬워요. 근데 만약에 자기 팀 원딜이 룰러나 테디라고 생각해서 우리 원딜보다 이거 잘하는 원딜 없지 라고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게임 내내 천천히 할 수 있는 거야. 동코어일 때 딜 잘 넣을 테고 그니까 굳이 뭐 내가 무리해서 굴릴 필요도 없는 거고 나는 그냥 내 포지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만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쵸. 이제 완전 정반대면은 예를 들어 이제 원거리 딜러가 아닌 사람이 뭐 정글이나 서포터가 원딜에 걸려서 원딜을 했다. 그러면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팀 전체가 뭔가 그 불안한 느낌. 빨리빨리 이거 빨리 해서 빨리 끝내자. 빨리 바로 먹자. 바로 낚시하자. 뭐 그런 거 그냥 팀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 느껴져요. 야, 근데 그런 분위기는 그리고 본인이 거의 아마 제일 심하게 느끼지. 왜냐면 나도 미드에서 오리아나 자주 하는데 막 우리 팀에 막 타잔, 커즈, 클리드 이런 애들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백핑은 찍는데 그냥 백핑 찍을 때마다 미안하지 당연히. 그거 다 알아요. 다 자기가 모를 수가 없어. 자기가 다른 라인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글이 불쌍한 라인이야. 근본 캐리력도 없는데 그냥 못하면 말리면 정치당하기 제일 1순위. 그 라이너가 못해서 그냥 천천히 밀리는 게 정글 탓이 돼버린다니까 다.
자기가 한 행동이 다른 라인에 무슨 영향이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지가 잘하는 사람은 애초에 정글 탓을 거의 안 해요. 뭐 말도 안 근데 뭐 진짜 가끔 말도 안 되는 정글들이 있긴 한데 아니 제가 저는 개인 방송을 볼 때 개인 방송 트위치 많이 보거든요. SKT 선수들 많이 보고 아니면 이제 한창 데프트랑 커즈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개인 화면 보고 그리고 그리핀 유튜브 보면은 그리핀 선수들 개인 화면 올라와 있는 거 아무튼 개인 화면 올라오는 거 보는데 미니맵 가리면 못 보겠어가지고 미니맵 여는 방송 보는데 미니맵 여는 방송은 거의 다 프로게이머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보게 되더라고. 근데 보면은 봐봐 이번에 클리드 완전 자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MSI에서 보여주고 왔는데 클리드 방송 봐도 내가 아까 말한 거 있죠. 라이너들 조금씩 밀리고 반대 동선 도는데 병신같이 딜교환해서 다이브 당해 뒤져주고 클리드도 그러면 답 없어. 진짜 허무하게 져요 허무하게. 근데 또 보는데 한 번은 보는데 너무 역겨운 게 클리드가 팀에 있으니까 서포터 두 명이서 님이 서포트 가실? 님이 서포트 가실? 이러면서 막 조율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닌 사람이 이제 탑을 가버리는 거지. 그럼 씨발 클리드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 클리드랑 타잔 커즈는 이 병신같은 정글이 게임의 전부라고 아는 걔네들 생각으로는 걔네는 신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기 때문에 나는 닷질을 안 할 거다. 이 생각으로 걔네를 만나는 모든 애들이 닷질을 안 해요. 원래라면 그냥 닷질할 애들인데 걔네 있으면 그러니까 불쌍하다니까? 그걸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진짜로. 근데 이게 내가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혹 가다 보는데도 이러면 도대체 평소에는 얼마나 뭘 안 할만해. 네가 못하면 걔네도 답 없어 진짜로. 뭐 워낙 잘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답 찾아서 이기긴 하겠지. 그니까 걔네가 다 이름값만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나만 다찌하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족같은 사람들 만났을 때 또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원딜이 주포가 아닌 사람이 원딜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다찌하기 싫으면은 이거 어차피 게임에 원딜은 필수적인 필요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하면 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뭐 코르키 원딜 챔피언을 미드로 원딜 챔피언을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면은 초반부터 터트리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는 챔피언. 초반에 약한데 후반에 센데 초반부터 터트린다? 뭐 어떻게 뽀록 노리는 거지. 카사딘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다른 잘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 미드 잘 이기고 있네. 최근 전적 좋은데? 그냥 다찌하지 말고 그냥 해야겠다 이거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시즌 2 때는
그때는 뭐 전적 검색 이런 것도 없고 진짜 발전된 거라니까? 옛날에는 큐도 막 30분씩 걸리고 막 큐 잡혔는데 새벽 4시에 30분 돌려서 큐 잡혔는데 1픽이 픽 시간 내내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르지도 않아. 그리고 시간 제한 지나니까 랜덤 픽 뭐 이상한 거 다 튀어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새끼 큐 돌리다 자러 갔구나. 4명이서 그러면은 이제 더 웃긴 게 1픽 이러면 2픽도 이래. 왜 와이? 나도 자니까 니네가 다 찌라 이거야. 5픽까지 전부 랜덤 픽 타타타타타. 그렇게 정말 이때는 지금은 다짜면 애매만 안 깎이잖아요. 이때는 점수라 그냥 점수가 깎이는 거야. 이런 진짜 이런 살 떨리는 요새 애들은 진짜 편하다니까. 근데 이렇게 편해졌는데도 양심적으로 지가 전혀 못하는 라인 되면 다 찌해야지. 아니 나는 솔직히 뭐 30판 승률 30%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그 라인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0판 2판 0%, 뭐 이런거 자기가 전혀 가던 포지션도 아님. 근데 팀에 이 사람 전적 좀 좋은데? 와, 이 사람 연승 중이네? 와, 이 사람 잘하는 사람 아니야? 다 느껴져 이미. 지금 이제 챌린저랑 금화랑 잡는데도, 챌린저는 이제 마스터랑 안 잡아주는데도 아직도 그 탑 레이팅 드립 치면서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게임 하다 보면은. 진짜 그런 애들 니네가 뭘 알아 진짜. 진짜로. 아니 아스피디스케, 윈드폴, 뭐 나진 와치, CJ 클라우드 샘플러, 뭐 녹구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그 천상계 정점에서 그 포스 내뿜는 사람들인데, 뭐 물어보면은 그랬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본도 없는 애들이 뭐 씨발 탑레이 몇 점 찍은 게 자랑이라고. 현 레이팅 말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현 레이팅 말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뭐 탑레 드립 치고 있고, 막상 탑레 드립 치길래 근본 파고들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옛날에 이게 또 시즌2 때는 우리나라 롤드컵 최초 우승이 시즌3였잖아요. SKT. 시즌2 때는 유럽, 북미, M5, CLG, EU 이런 데가 강팀으로 다 인지했단 말이야. 시즌2 때, 그래서 막 수준 높인다고 외국 리그에 있는 팀 CLG, EU 초청해가지고, LCK에서 하고, 또 그때 뭐 쓰여진, 그때 또, 3판, 패패 승승승. 이때 또 프로스트에 그때 또 이제 또 클라우드 이때 또 명장면이 한 명씩 다 있어요. 이때는 클라우드 템플러의 쇤이 탑에서 스플릿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미니언 막타를 안 치는 거야. 왜냐? 바텀에서 4대5로 대치하고 있거든. 그거를 보고 소리치는 강민.
클라우드 템플러 지금 미니어 막타도 안 치고 아래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그만큼 급박하고 그렇죠. 전투가 열리면 0.1초 만에 바로 궁을 타겠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건웅이 5세트에 이즈리얼의 그 창공을 가르는 큐. 그때 그냥 그 순간순간이 이거 모르는데? 너네 지금 내가 이거 말하는 거 모르는데 내가 여태까지 막 롤하면서 탑레 드립 근본 드립 쳤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죠. 이 매드라이프의 알리스타가 꿈에 나오게 했어요. 프로겐의 당시 이제 최고 미드 프로겐의 CLG 이후에 프로겐 다이애나가 이제 알리스타의 W에 팍 하면서 밀쳐지던 그때 이제 밖에는 심지어 비가 오고 있었어요. 야외. 하지만 패패 승승승 그 기적과도 같은 현장. 그 약세라고 펼쳐지던 한국 팀들의 외국 최강팀을 상대로 한 잊혀지지 않을 한 시대의 전설. 감동. 이때 솔랭에서 만나는 클라우드 템플러? 지금의 타잔 클리드 커즈의 포스예요 그게. 아니 이거 시즌2 땐 그것도 있었어요.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네. 4대 신앙이라고. 아무무 말파이트 센 이거 그냥 하나 뭐였지? 모르가나였나? 이거 게임에 등장하면 파괴해버리는 협곡을. 블리츠 크랭크.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무 말파이트. 이때는 심지어 가렌조차도 든든한 탱커 선봉장의 이미지였단 말이야. 오우 쉣, 솔랭 하는데 클라우드 템플러의 아무무? 지금 솔랭에서 만난 클리드의 자르반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이때 솔랭에서 만나는 매드라이프? 그냥 게임 셋. 바텀 그냥 파괴 폭파. 어떤 픽을 해도 믿음직스러워. 근데 탑에서 멘탈 신지드가 대기하고 있다? 미드에 윈드폴의 애니비아가 버티고 있다? 그냥 이욕 상실. 멤버 보고 승패 결정하던 게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근데 또 이제 그때 결국 프로스트가 월드 챔피언십 결승까지 갔는데 TFA 아주 프로스트는 사실 그 TFA가 결승으로 확정됐을 때 이거는 우승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Y? TFA와의 스크림 진 적이 없거든. 근데 이놈들이 결승전에서 전혀 다른 놈 5명이 튀어나오는 거야. 왜 Y? 핑? 이제 70에서 170에서 스크림을 하던 녀석들 이었던 거지. 당시에 이제 환경이 열악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핑 10의 TFA가 등장해버린 거야. 사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번 교실에서 찐따를 갈구던 일진이 갑자기 무술을 익혀와서 반격할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당황, 오만, 방심, 그 모든 것이 겹쳐서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결국 세상은 결과로 평가되는 법. 결과 아니면 평가할 게 없거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삼성이 우승할 때 우승하고 이제 우승했는데도 이제 영광을 못 진 거야. 기대하던 만큼의 그 부흥이 없어. 크라운도 미디어에서 C 캐리했는데 안 알아줘. 이런 게 그래서 실망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억울한 거지. 근데 뭐 그것도 얘기하고 이것 맞아,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롤은 기본적으로 운이에요. 롤은 기본적으로 운이야. 네가 아무리 잘하고 이거는 뭐 운을 무시하는데 이거는 롤드컵 결승전도 운이야. 그러니까 운의 요소를 결코 이거를 배제할 수가 없어. 무조건 운이야. 운이 엄청 크게 작용해 그냥. 근데 솔직히 우승팀 보고 운으로 우승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 결과로 증명하는 거잖아. 무조건 결과로 평가하는 거예요. 뭐 시즌 중간 폼 이런 거?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 뭐 결승에서 그래도 미드는 안 밀렸네 이런 거 다 개소리야. 왜냐면은 일단 운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5명이서 그니까 사실 게임은 5대5지만 그냥 블루팀 퍼플팀이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 오갔는지 무슨 생각으로 게임을 하는지 그런 거 당사자들 빼고는 아무도 몰라. 당사자들도 그리고 자기네 방식으로 이겨서 우승했는데 그것도 사실 운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면 평가할 지표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결과로 인정해줘야 돼. 저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는 약간 그러니까 미드 메이지의 시대, 그 종원, 그 종말, 그 시작점이 왜 정석인 말자가 아닌 로밍인 탈리아를 선택했는가. 여기서 이제 나는 시대가 변했다고 봐요. 탈리아 선택에서. 탈리아 스킨도 너무 이쁘게 나오고 탈리아 패치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탈리아를 하고 탈리아를 통한 그 로밍과 그 미드 역할의 재구성, 그리고 또 정글 탈리아, 스노우볼을 어떻게 하면 더 폭발적으로 굴리는지에 대한 연구. 거기서 약간 시대가 변하지 않았나.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 색 선생님 이야기하니까 또 얘기할 게 생기네요. 색 선생님은 이제 뭐가 있냐. 색 선생님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서 이제 인색의 제가 뽑는 최고의 명장면이자 시즌2 2400도 기억하는 명장면, 바로 판테온. 용사냥꾼 판테온이 승리의 대강화를 시전하는 시점, 그걸 확대해주는 카메라, 스타혼 로얄로드. SKT만 없었다면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어요. 전설을 위해 희생된 전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